33쪽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국립공원에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는 주로 동물들이 물을 마시려고 찾아오는 강가에서 사슴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걸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늑대를 사냥했어요. 그래서 1926년 무렵 국립공원에 사는 늑대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슴도 좋고 늑대가 만약 사람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사람도 좋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사슴의 수는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먹히지 않을 거니까. 사슴은 강가에 머물면서 풀과 나무 생산자들을 닥치는 대로 먹었어요. 그 결과 풀과 나무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했고 나무로 집을 짓고 나뭇가지 등을 먹는 귀여운 비버들이 국립공원에서 거의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단순히 늑대가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늑대를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사슴들이 풀과 나무를 다 먹으며 환경 파괴를 하고 그 생태계 유지를 힘들게 하고 또 분명히 인간은 늑대만 없었지만 오히려 비버라는 새로운 동물이 또 피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 국립공원 관리자들은 늑대를 다시 국립공원에 좀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들은 사슴을 사냥하기 시작했고요. 사슴은 늑대를 피하려고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슴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었고 그 결과 강가의 풀과 나무 등은 식물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생태계 평형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오랜 시간에 걸쳐 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점점 평형을 되찾고요. 늑대와 사슴의 수는 적절하게 유지가 되고 강가의 풀과 나물도 적절히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봤었던 비버의 수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오래 걸렸나? 처음에 늑대를 다 죽인 게 1926년이에요. 그로부터 약 몇 년이죠? 70년 후. 70년이면 여러분 진짜 긴 시간입니다. 70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늑대를 도입할 때까지 70년이 걸려요. 70년. 네. 70년 후에 다시 늑대를 풀었고요. 늑대를 푼다고 해서 또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겠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로 이 생태계 평형이 완벽하게 다시 유지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최근에 호주에 불이 났었거든요. 호주에 굉장히 많은 산불이 탔는데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화로 오래오래 살다가 노화로 죽을 때까지 그 호주 산불 상태가 복구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환경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험관찰 17쪽 한번 펼쳐주세요. 17쪽. 실험관찰 17쪽. 펼쳐주세요.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한 것들 선생님이 꼭 확인할 거예요. 진짜 꼭 확인할 거고, 선생님 이번에는 저번 시간 1학기 때는 선생님이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을 수 있지만 2학기 때는 안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한 친구들도 선생님이 꼭 기억을 해둘 테니까 제발 열심히 하나하나 채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생물의 수가 줄어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줄어드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생물의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생각한 뒤에 적어봅시다. 탐구활동 1번 문제입니다. 과학 교과서 32쪽에 있는 생태 피라미드에서 1차 소비자인 메뚜기 수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생태계 구성 요소는 일시적이에요. 오랜 기간 변하면 당연히 똑같은 피라미드인 이렇게 생태계 평형을 이루겠지만 갑자기 수가 늘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예를 들어서 어떤 생물은 줄어들 것 같아요. 어떤 생물은 늘어날 것 같아요. 와 같이 개체수, 즉 동물의 수의 변화에 집중해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멈추고 적어주시기 바랄게요. 다 적어보았나요? 한번 그림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가 있고요. 잘 안 보여서 써봤습니다. 생산자가 있고요. 생산자는 노란색, 1차 소비자는 초록색, 2차 소비자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생산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1차 소비자인 메뚜기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인 2차 소비자는 먹이가 많아졌으므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차 소비자도 그대로 모양을 하고 있는데 1차 소비자의 먹이인 생산자들은 노란색이죠. 생산자들은 감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감소된 생산자들을 먹는 1차 소비자들은 먹을 게 점점 부족해졌다는 뜻이니까 또 감소가 될 거고요. 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가 먹이가 줄어들었네 싶어서 먹이 경쟁을 하다 보면 얘도 많다가 결국에는 처음 상태로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요. 원래 이렇게 잘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고 있던 것이 갑자기 1차가 많아지게 되면 1차를 먹이로 하는 2차는 증가를 할 거고요. 여기 생산자들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원리로 여기 생산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오류가 있어서 정답을 말해주자면 늘어난 메뚜기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나양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메뚜기를 먹는 2차 소비자의 수나양은 먹이인 메뚜기의 증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1차 소비자를 먹는 최종 소비자의 수나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말이 어렵죠? 적어주자면요. 첫 번째, 생산자의 수는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메뚜기가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정작 2차 소비자, 뭐 개구리 같은 애들은 먹을 메뚜기가 많아졌으니까 점점 수가 늘어날 겁니다. 결국에 최종 소비자도 수가 늘어나서 뭐 다 같이 수가 늘어나는 방법으로 생태계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생산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메뚜기 수도 줄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줄어들게 돼서 어쨌든 평형을 맞게 될 텐데, 일시적으로는 늘어난 메뚜기 먹여야 되는 생산자는 줄어들 거고요. 메뚜기 먹는 2차 소비자의 수는 메뚜기가 늘어났으니까 증가할 거고요.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최종 소비자, 3차 소비자나 최종 소비자도 당연히 늘어날 것입니다. 만약 2번 봐볼게요. 33쪽에 있는 국립공원의 생물 이야기에서 만약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풀어넣지 않았다면 공원에 사는 비버의 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비버의 수가 증가한다, 유지된다, 감소한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생각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꼭 나중에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해보고 함께 읽어볼 거니까 한번 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작성을 해주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춰서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태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존재하는 소비자도 역시 생태계 평형을 위해서 노력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생물은 먹이 사슬부터 먹이 그물까지 모든 생물들은 연결되어 있고 또 생태 피라미드와 같이 서로 긴밀한 수, 양, 종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든 생각은 모든 생물은 소중하구나. 왜냐하면 한 생물이라도 없어지게 되면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단순히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게 삶의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됐든 어느 동물이든 그 수가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즉 생명이 살고 죽는다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하나하나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